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반도체, 꽃 피는 봄입니다. 주말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4월 우리 증시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3월 마지막 거래일 반도체가 그 기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올랐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날도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47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번 달에 마이에 2,500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 마지막 거래일은 매물이 출회되면서 0.35%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개인은 대량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5,174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3천억 원가량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은 2,066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205억 원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또 가장 많이 팔아치운 모습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올해 1분기에 코스닥 시장에서 3조 9천억 원 넘게 폭풍 매수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코스닥 지수를 25%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날도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1,789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372억 원, 기관은 7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전 거래일까지 환율은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이었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미 환율은 2원 90전 상승에 1,301원 9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국내보다는 대외, 특히 은행권 이슈에 민감하고 반응하게 있는 만큼 4월 달에도 환율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총 10위권 중 8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8% 하락해서 종가 58만 4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0.23% 약세였습니다. 마감가 8만 8,600원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27% 올라서 종가 6만 4천 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오른 78만 8천 원, 삼성 SDI가 1.94% 올라서 73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그동안 잘 가던 에코프로 형제들 2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0.8% 약세였죠. 0.88% 하락해서 종가 22만 4,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49만 8,500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2차 전지주에서 LNF 이날 5.91% 상승했는데요. 종가 31만 3,5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HLB가 4.2%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제약바이오 관련주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철강과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화학,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안건 10개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화학주에서는 일부 2차전지 관련주가 여전한 강세였습니다. 나머지 철강과 자동차, 조선과 반도체 모두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주 시작은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잔인한 4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4월 첫째 주에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중국과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PM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꼽히는 서비스업의 수요 둔화가 확인된다면 이 부분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날이 7일이 되겠는데 이날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야겠고 동시에 이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도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7,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난해 1분기 14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95%나 줄어든 수준이고 분기 기준으로 1조 날의 영업이익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이미 공고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빠진 잠정 실적이 주가에는 선반영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3년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KB증권에서는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시즌은 과거 1분기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익 전망의 급격한 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쪽이 아니라 지금은 최악인데 내년에 증익되는 게 맞고 아직은 주가가 덜 오르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기대감에 베팅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어닝 쇼크와 감익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주가는 견조한 소재와 IT, 그리고 주가는 아직 오르지 못한 에너지와 비철금속, 자본재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KB증권은 코스닥의 강세가 약세장의 후반임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세장의 후반에는 위험선호 심리가 돌아와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뭐라도 사고 싶은 상태인데 실적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돌아오지 못한 무거운 대형주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덜하면서 수급상 가벼운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먼저 오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의 2차 전지 강세로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을 봐도 그렇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반도체 쪽이 꿈틀거리고 있죠. 반도체와 코스닥은 음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이제 코스닥이 주춤할 수 있다는 건데요. KB증권은 코스닥 쪽 2차 전지주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이 반도체의 비중 확대는 유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후공정 쪽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의 예산 편성을 봤을 때 후공정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등연구계획국 전자기술 분야 예상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이고요. 이제 23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된 분야에 이 비메모리 후공정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편성돼서 예상 증가를 주도하는 게 바로 3DHI라는 겁니다. 이게 비메모리 후공정 분야 중에서 반도체 이종 집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공정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